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이하진 과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탐방업체가 아니라 이제 하반기 전략으로 오늘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물론 이번 주 지난 주말이죠. 트럼프 후보자가 특히 그 피습 이후에 좀 그만큼 당선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섹터별의 흐름이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공약대로 그에 따른 섹터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9월달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70~80% 지금 올라온 상태고,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이미 22는 금리 인하를 25bp 인하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 캐나다 금리 인하의 기조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달러의 약세화에 따른,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좀 동향성도 충분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오늘은 하반기 전략을 좀 가지고 와봤고요. 물론 반도체 중요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도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왔었고, 특히 거의 한 달간 외국인 수급만으로도 거의 5조 이상의 자금들이 계속 꾸준히 들어왔었기 때문에, 물론 7월 초에 삼성전자 잔여 실적 발표를 했었고, 영업이익도 10조 이상의 굉장히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물론 시장이 단순히 외국인이 2분기 실적을 위해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HBM3E 퀄테스트 통과 여부에 따라서 향후에 미칠 3분기나 4분기 때 HBM 매출이 얼마만큼 인식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7월 달에는 엔비디아 블랙의 가속기가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SK 하이닉스 마이크론만으로는 사실 가격단 자체로는 사실 엔비디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삼성전자 실제적으로 7월 31일이죠. 그때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에 HBM3E에 관련된 양산 시점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밸류체인단에 대한 관심도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제가 옆에 이렇게 반도체 관심주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기에는 한미 반도체도 TC 본드 장비, 물론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도 납품을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각동신 부회장도 여러 인터뷰에서도 계속 꾸준히 얘기해왔습니다. 고객사 다변화를 위해서 향후에 매출 2조 이상을 찍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만큼 TC 본드 장비도 추후에 수요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저는 굉장히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HBM뿐만 아니라 오늘 시간으로 7월 17일입니다. 어제 7월 16일이죠. 어제 삼성전자 P4 그 편택에 있는 4공장을 본격적으로 증설을 통해 가지고 오늘 물론 반도체 관련주 장비주들이 빠지긴 하겠지만은 2분기, 3분기 때는 충분히 장비주들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저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 제우스, PSK 홀딩스 물론 빠졌지만은 여기에 원익 IPS나 테스와 같은 밸류체인단도 충분히 관심주에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조선입니다. 최근에 신조선가 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우리가 아마 2008년쯤일 겁니다. 그 당시가 대략 한 신조선가 지수가 192, 193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고점까지 지금 다가온 상황이고,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올해 수주 목표량을 120%까지 굉장히 높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그 배용진 애널도 언급을 해왔지만은 하반기 전망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미 1분기 때 인력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많이 해소화했었고, 결국에는 2분기 때부터는 우리가 2~3년 전에 그 수주를 받았던 슬롯에 있던 것들이 하나둘씩 저성가 물량들은 이미 일부 많이 해소가 됐고, 2분기, 3분기 때부터는 고성가에 수주 받았던 물량들이 이제 매출로 인식되는 시점이 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아마 이번 2분기 실적 때는 조선주들이 크게 좀 관심을 많이 받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계속 주가가 올라와 있다는 거는 그 기대감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LNG선을 그동안 많이 받아왔고, 최근에 한국조선해양이나 여러 조선 3사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LNG선 위주에서 대형 컨테이너선 쪽으로 수주 물량들이 여러 개가 좀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이게 단순하게 2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6년, 27년까지 수주와 실적이 동반되는 모습으로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에도 조선주는 충분히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약과 인하를 같이 공약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수입 의약품에 대해서만큼은 규제를 완화하고 여기는 너네들 경쟁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약과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의 트럼프가 원하는 이제 제약 바이오의 공약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셀트리온 진펜트라가 북미 시장 침투를 앞두고 있고 향후에 이런 바이오시밀러 경쟁에서 얼마만큼 이제 선점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반기 때는 바이오 플랫폼, 비만 치료제 이쪽을 움직였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CDMO 사업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 잘 가고 있죠. 알테오젠, 그리고 뭐 에이비엘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페트론, 그만큼 우리나라 K바이오 업체들이 여러 빅파마 업체들에게 그만큼 큰 기술 이전 계약과 향후의 미래에 관련된 로열티 구조,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유학여행이 8월 23일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22일이나 23일인데 이때 FDA 승인 넥나자 그 발표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스가 올해 2월 달에 승인이 받았고, 이쪽에 그러면 유학여행 관련해서 이벤트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알테오제, 키트로드 SC 인상 3상 종료가 9월 23일입니다. 이때가 되게 되면은 향후에 26년도에 키트로드 SC가 풍목허가 이후 이제 판매되게 되면은 알테오제는 1.4조에 대한 마일스톤을 받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특히 하반기에 이벤트가 좀 굉장히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를 별 3개로 충분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 감신주들은 아까 앞에 있었던 특히 바이오 플랫폼 그리고 CDMO, ST팜이나 바이네스 11월쯤에 이제 미국과 중국 관련된 생물보안법의 이제 통과 여부가 아마 11월쯤에 있습니다. 그때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거 셀트리온 그리고 우리가 진펜트라 얘기를 했고, 한미약품이나 동아이스트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관련으로 시장에서 충분히 관심주로 눈여겨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입니다. 오늘 원래 사실 17일 날 체코 우선 협상자 선정이 좀 앞두고 있었는데 이게 26일로 연장됐습니다.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게 프랑스 이제 EDF 회사와 우리나라와 경쟁을 하고 있고, 지금 프랑스 회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체코 너네 영토 일대에 우리 원자력 관련된 핵심 부품을 너네 나라에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걸 제안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가격을 훨씬 낮은 가격의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웨스팅하우스와 좀 소송 이슈가 있기 때문에 체코 입장에서는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26일 날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15년 만에 이제 본사업 수주를 받게 됩니다. 총 30조 시장이고 총 원전 4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특히 한전기술이나 우징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당장에 내년부터 실적이 올라갑니다. 애초에 사업 준비를 하는 기간이 5년이고요. 설계하는데 2년, 그리고 시공하는데 대략 한 7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미 체코는 이미 사업 준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 설계 용역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0년간 건설된 설계에 대한 수주를 받고, 이게 끝나게 되면은 그 60년간의 장기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 금액이 크진 않지만은 그만큼 밸류 자체가 계속 꾸준히 이제 쌓이게 되고, 물론 추후에 이제 폴란드 한 26년 한 초반기에 아마 그 수주가 내년 상반기쯤에 이제 입찰 결과가 나오게 되면 26년부터 그때부터 인식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27년 가이던스로 원전 한 11기까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한울 3기고, 그리고 체코 4기, 그리고 폴란드 한 2기 정도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국내 신규 원전까지 포함하면 한 11기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단순 테마가 아니라 원전은 향후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당길 수 있는 밸류도 충분히 인식될 수 있다. 이거는 본 사업이 수주가 됐을 때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크게 보고 있는 앞에서 이 4개의 원전 관심주는 두산 에너빌리티, SMR, 이제 가스터빈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한전기술, 그리고 우리기술, 우진, BHI, 한신기계 등 특히 원전 관심주들은 이 정도만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근 좀 하반기 마무리를 한다라고 보면은
사실 상반기 화장품, 미용기기, 음식료 좋습니다. 뭐 음식료도 그동안 뭐 한 5%, 7% 영업이익률에서 특히 사망식품만 하더라도 올해 가이던스가 17%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높게 좀 잡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도 이런 흐름을 갈 수는 있겠지만은 단순하게 주식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 시기고 로봇이나 제약바이오, 기계산업 여러 아까 앞에 얘기했던 제약바이오 여러 회사들도 충분히 저는 관심 분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1월 달부터 사실 애초에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시각을 봤던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분기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이 목표치가 상향되고 2분기도 이미 반도체 수출액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었기 때문에 2분기도 충분히 외국인이 보는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의 시장 전망치는 충분히 좋아지는 것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섹터별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한 번 더 탐방 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